자, 여러분들 학교는요. 또 문제를 한번 나가야 되겠죠.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어디에 있까요? 들어보시죠. 틀렸다, 야. 써놨잖아요, 여기 원산학사. 네.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. 이 원산학사는 여러분들, 어떤 근대적인 어떤 그 문물도 가르치지만, 네, 무예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왜 원산이냐는 거예요. 왜 원산이냐? 하필이면 왜 원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냐라는 것이죠.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개항장 기억나요?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은 어디였죠? 부산.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였죠? 원산. 세 번째가 인천. 원산이 개항장이었군요. 즉 근대 문물들을 빠르게 수용하는 그런 공간. 자, 그 공간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근대 문물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원산학교다. 그래서 사립학교예요. 사립학교 원산학사로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. 자,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여러분들 갑신정변 그 이후 188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때는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좀 많이 짓게 됩니다. 자, 어떤 학교들이 있냐 한번 살펴볼게요. 선교사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워진 학교들인데요. 자, 먼저 배제학당 또는 이화학당 또는 경신학교 뭐 이런 학교들, 네,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사립학교의 그 명맥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러일 전쟁 있잖아요. 예,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직후로 갑니다. 여러분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? 그렇죠. 특히 이제 애국개몽 운동이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죠? 그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온 학교들을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어떤 학교가 있냐면요. 우선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볼게요. 이건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애국개몽을 이끌고 있었던 이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학교인데요. 먼저 국내는 여러분들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오산학교와 대성학교. 오산학교와 대성학교. 네. 제가 얘기했죠, 이 대성학교. 네,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. 다 신민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가 있냐면 국외. 이건 이제 제가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저쪽 북간도 쪽에 서전서숙이라든지 그다음에 명동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또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. 요게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명맥입니다. 그러네요. 어떤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만들었던 원산학사로 출발했던 그 학교가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 국가가 주도했던 그런 학교를 한번 좀 볼게요.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. 국가 주도의 학교를 봐야 되니까. 어쨌든 최초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립학교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살짝 국가에서 만들었던 학교도 있긴 있어요. 대표적인 학교가 뭐냐면 동문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. 동문학. 자, 이 동문학은 여러분들 이게 좀 근대적인 어떤 그 종합학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여기서는 이제 뭘 가르쳤냐면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외국어예요. 왜냐면 지금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어를 알아야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. 급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학교를 만들다가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. 이게 바로 유경공원이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. 네, 이 외국인 학교를 세워가지고요. 이 학교를 통해가지고 지금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. 말 그대로 유경이에요. 육성하는 곳이에요. 영재를 육성하는 그런 공원, 국가 주도의 그 학원.
예, 학교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유경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근대적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가 뭐 이 외국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그 영어 선생님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이제 헐버트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. 어쨌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? 여러분들 2차 가보개혁 때 왜 사회민에서의 개혁에서 근대적 학제를 구성하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게 뭘 선포하면서 나온 것이죠? 네, 바로 교육 입국 조서예요.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, 네,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이제 정말 근대적 학제,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교육 입국 조서의 어떤 의미는 바로 근대적 학제, 근대적 학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, 자,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등장했던 학교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떤 학교가 아니 뭐 똑같아요. 지금도 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. 똑같습니다. 그 당시 초등학교가 바로 소학교였으니까 소학교도 있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 이제 중학교도 등장을 할 텐데,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 학교를 좀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사범학교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외국어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외국어 학교도 만들고, 이런 모습들.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대한제국기가 되면은 바로 중학교까지 또 이렇게 양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. 한성중학교 다 요 앞에 이제 한성자가 붙어요. 예.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나온 학교들이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육입국조서 이전의 학교들과 교육입국조서 이후의 학교들을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그래프를 그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걸 좀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아셨죠? 교육입국조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근대 시대를 한번 살펴봤고요. 자, 이번에는요, 국어와 역사 또 기타 부분에서 특히 구한말, 러일 전쟁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